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예요. 공장이 지어지고 수많은 도로 항만 투자들이 이루어지며 연쇄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중인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굳이 내가 금리를 인하해줘야 돼? 경제는 좋은데 자산시장이 정말 작년만큼 좋을 것이냐, 특히 주식시장이 작년만큼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시고 올해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경제 흐름, 증시 전망 등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올해 경제 화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국발 금리 인하 얘기입니다. 이제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들도 굉장히 나오고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세계 경제 흐름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괜찮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기가 좀 나쁘면 바로 인하해 줄 텐데 경기가 안 나쁘다. 이 경기가 안 나쁜 지역은 미국이랑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본, 그 다음에 동아시아 지역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럽은 좀 안 좋아 보이고요. 아무튼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건 지금 제가 오늘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 바로 미국의 제조업 건설 투자예요. 이 제조업 건설 투자가 이렇게까지 드러날 일인가?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몇백만 개 줄었다. 그리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당연히 제조업체들의 공장 건설이나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건설 투자는 줄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늘게 됐던 이유가 뭐냐? 결국 미중 무역 분쟁이 제일 컸고, 이제 올해 들어서서 죄송합니다. 2023년에는 반도체법, 칩 액트, 그리고 IRA 액트, 인플레 감축법,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참가자 뭐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실물 경제에 참가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거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간다. 그 과정에 미국은 작년에 그렇게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건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그 제조업 건설 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어디를 가냐면 인구 밀집 지역을 안 가요. 이 돈이. 왜? 땅값이 비싸고 임금도 비싸고 규제도 심하니까. 특히 공장이잖아요. 어디 가냐? 사람 없는 데 간다. 그리고 또 땅값 싼 데 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너지 값이 저렴한 데 가겠죠. 규제도 덜한데. 어디냐? 애리조나부터 플로리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선벨트 지역을 가는 거죠. 이 선벨트 지역은 특히 노조도 없어요. 그리고 각 지역 정부들이 당연히 가난하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보조금들을 주려고 하고 수많은 이런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죠. 자, 그런데 텅 빈 땅에 공장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 살 집을 지어줘야 되고 도로, 항만, 그리고 공항을 지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상하수도 아유 뭐 병원, 학교, 뭐 끝이 없네요. 결국 이런 일자리는 하나 생기면 이런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뽑는 또는 외국에서 엔지니어가 와서 공장을 딱 차리면 거기서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 일자리가 더 생기는 거죠. 이 일이 지금 한 3년째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이게 2021년, 22년으로 가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한국이 연 300억 불 이상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봉 1억짜리 직장이 300억 불 가는 거예요. 40조 원이 국내에 투자됐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게 미국의 한 해에 2021년, 22년 연 300억 불 갔고 작년도 1월에서 9월 사이에 250억 불 갔으니까 연간에 원래 4분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마 사상 최대였을 것이다. 북미 지역 직접 투자 통계를 보면 이걸 종합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경기가 좋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미국이 이제 뺏어오는. 예전에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갔는데 지금은 미국으로 일자리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공장이 지어지고 수많은 도로, 항만 투자들이 이루어지며 연쇄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중인데 중앙은행 입장에서 굳이 인플레는 뭐 유가 빠지면 꺾이지만 굳이 내가 금리를 인하해 줘야 돼?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제는 좋은데 자산 시장이 정말 작년만큼 좋을 것이냐, 특히 주식 시장이 작년만큼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은 2020년 이후로 뭐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지만 뭐 드라마틱할 정도의 제조업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에 이제 기반 시설 건설 투자까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제 말씀 말미에 이제 경제는 좋았지만 과연 이제 작년만큼 증시가 좋을 것이냐? 그거는 뭐 좀 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제 세계 경제 분위기가 이제 사실 경제는 굉장히 이제 뭐 나빠졌다라고 하기 애매할 정도로 이제 숫자들은 그 괜찮게 나오는 분위기였거든요. 작년 말부터 고용 지표라든지 뭐 방금 제조업 투자 지표라든지. 근데 이제 증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좀 어떻게 올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주 유명한 미 연준 의장 중에 한 분이 아서 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아서 번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중앙은행이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못했다는 회한도 담겨 있는 말인데 파티가 무르익고 취한 사람이 나와서 서로 멱살을 잡을 때 조용히 잔을 치우는 것이 중앙은행의 의무다. 자기 못 치웠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인플레가 나올 때 인플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 못했다라는 후회가 담긴 이야기라고도 생각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후임자인 폴 볼커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평가를 받으신 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돌려드리자면 미국 경제의 가장 최대의 리스크는 뭘까? 이렇게 물으면 결국 저는 자산가격 버블 리스크다. 특히 뭐다? 부동산이. 주식도 되게 비싼데 부동산이 지금 너무 비싸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20대 도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지수 그리고 전미 부동산 가격 지수 모두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세상에 모기지 금리가 한때 8%까지 갔었는데 이 정도의 주택 가격 상승이 나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뭐 집값이 빠질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큽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리에서 주택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부동산 버블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미 연준의 관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집세를 올린다는 거죠. 미국은 소비자 물가의 집세 항목이 전체 소비자 물가의 한 40% 차지합니다. 그 40% 차지하는 그 물가의 또 절반 이상이 바로 그 저희들이 이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라는 OER이라는 건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집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세 가지입니다. 집값, 이자율, 그리고 그 시장의 임대료 이런 걸 측정해서 하는데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집값이 상승하면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뒤에 결국 임대료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집세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가 1.4래요. 그러니까 목표가 2%인데 밑으로 내려간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3% 나왔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이 집세 혼자 1.6, 1.7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물가가 센 거죠.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연준 멤버라면 뭐 제가 아니니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금리나 되게 늦출 것 같아요. 언제? 3분기나 2분기 사이 정도. 저는 6월 찍고요. 제가 이제 틀릴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나 제가 연준 멤버라면 빨라야 6월 아닌가 싶은데 시장은 3월에 할 거라고 되게 기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에 대한 어떤 연준이 경기가 나빴으면 당연히 기대를 조응해 줄 텐데 경기가 안 나쁘니까 버블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아서번스가 했던 말을 떠올려서 잔을 좀 치우고 싶지 않겠는가? 술잔을 치우는 술잔이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주기보다는 좀 지켜볼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있어. 미안해. 우리 점도표에서 꼭 올해 언제 인하한다고는 안 했잖아. 약간 좀 나빠 보이긴 하네요.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섣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기저의 근거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집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늦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